안녕하세요. 의사를 찾아주는 약통입니다. 병원을 가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일주일간 아침, 점심, 저녁 무슨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리고는 술, 담배는 하지 마시고 고기 대신 야채나 과일을 많이 드세요라고 합니다. 환자들은 수많은 음식 중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지만 음식의 처방은 의사가 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의대에서 음식에 대해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건강기능식품을 홈쇼핑을 보고 구매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암 환자에게 흰쌀로 만든 죽,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를 포함한 식사를 제공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즙의 섭취를 금합니다. 주의식품으로는 김, 미역, 매생이 등의 해조류, 나물, 고구마, 바나나, 김밥, 견과류, 감 등의 과일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육류의 섭취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상시 의사가 우리에게 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는 위절제술, 유방절제술 등 장기의 일부를 절제한 수술 환자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이기는 음식이 아니라 수술 회복에 필요한 음식입니다. 암과 관련된 음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 암 수술 후 음식, 암을 이기는 음식. 암 수술 후 음식은 병원의 처방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암 수술 후 급격한 체력과 면역력 저하가 오기 때문에 암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20%가 영양실조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암세포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매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미가 유충으로 땅속에서 13년을 지내다 탈피를 한 후 나무 위에서 아주 시끄럽게 울어대듯이 암세포도 좁쌀보다 작은 크기로 오랜 기간을 면역세포를 피해 숨어서 지내다 새로운 혈관을 만들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정상세포는 세포 내부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흡수해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 반면 암세포는 산소가 있음에도 ATP의 60%를 무산소로 생성해냅니다. 이처럼 무산소로 에너지를 얻는 암세포의 대사작용은 발견자인 독일 과학자 와버그의 이름을 따서 와버그 효과라고 불립니다. 정상세포는 1개의 포도당으로 34개의 ATP를 만드는 반면 암세포는 1개의 포도당으로 2개의 ATP를 만드는 비효율적인 발효 대사를 하는데 젖산이 분해되지 않아 산성화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10배나 많은 포도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줄이는 것이 암 예방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식단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저산소, 산성화, 높은 포도당을 예방하는 항산화 식단입니다. 우선 기름에 굽거나 튀기거나 가공육은 절대 안됩니다. 현미, 마늘, 아마, 버섯, 양파, 콩, 청국장, 된장, 고추, 가지,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 토마토, 딸기, 다시마, 녹차, 찜닭, 연어, 올리브유, 카레, 블루베리, 아로니아, 아보카도 등의 식품은 강한 항산화 기능과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딸기와 토마토는 잔류농약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권하는데 고온에서 산패되기 쉬우므로 관리를 잘 해야 하며 너무 오래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산패한 올리브 오일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닭고기에 들어있는 카르노신 성분이 산화와 당화를 강력히 억제합니다. 철새가 1만 kg 이상 쉬지 않고 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카르노신입니다.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아서 먹어야 합니다. 암과 싸우는 식단은 암세포와 면역세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면역세포 강화와 신생혈관 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약화되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30% 올라가게 됩니다. 암세포는 체온의 저하와 산성화를 세포 분열의 기회로 사용합니다. 체온을 높이는 가장 좋은 식품은 생강입니다. 버섯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음식이며 머리 부분보다 줄기에 2배 많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암을 굶기는 혈관 재생 억제 식품은 녹차, 올리브오일, 인삼, 호박, 오렌지, 사과, 참치, 감초, 포도씨유, 울금, 레몬, 라벤더, 육두구, 청경채, 마늘, 파슬리, 아티초코, 베리, 파인애플, 콩, 토마토, 자몽입니다. 진한 녹색잎의 채소의 녹즙을 제일 먼저 섭취합니다. 다만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녹즙의 과도한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채소 다음에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잔 두유를 마시면 유방암의 재발 확률을 25%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 콩의 80%는 GMO이므로 국내산 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인 청국장은 된장과 달리 저염식이며 장내 유해균 또는 유해물질이 머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청국장에 있는 제니스테인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세포가 암세포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브라질너트의 풍부한 셀레늄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하여 항암 견과류로 분류됩니다. 식물의 경우 배아는 씨앗의 일부로서 나중에 떡잎을 비롯하여 뿌리, 줄기, 잎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배아가 있는 현미로 밥을 할 경우는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 반나절 이상 물에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남자 120g이 적당합니다. 당이 많이 들어간 과일 주스는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으며 폴리페놀이 풍부한 녹차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약이고 약이 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약처럼 음식을 처방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는 음식을 처방하는 의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를 찾아준 약통이었습니다.